아이고, 시장이 지금 힘드네요. 장 막판에 텐션감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외신 쪽 켜놓고 있는데 죄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 보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과 함께 더 꼼꼼하게 전략 세워보죠.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딱 모시는 날 적절한 종목이 오늘 또 궁금해서요. 알테오젠 이야기부터 좀 전달 드려봐야겠습니다. 이게 어제 자기 전에 또 좋은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시가를 또 높게 세우고 다시 또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게 뭐 뒤에서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아마 시장에서 이제 생각했던 이제 예. 모멘텀이 이제 올해 나왔던 모멘텀이 일단은 뭐 다 나왔으니까 이제 뭐 차익신을 아냐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아니면은 이제 그다음 이제 모멘텀이 좀 길게 생각해야 되는 이제 모멘텀이 있다 보니 이거는 한 달이나 두 달에 대한 텀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흐름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항상 저도 이제 알테오젠 관련해서 얘기를 해왔지만은 향후에 이제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애초에 이게 머크의 키트루다 SC가 이제 9월에 이번에 임상이 끝나고 어제 임상 탑라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거의 한 2개월 정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키트루다 SC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그렇다면 향후에 대한 일정은 아마 1월쯤에 FDA 이제 허가 신청이 할 가능성이 있다면은 보통 내년 한 3분기쯤에 좀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원래 애초에 이제 킬투 SC FDA 승인이 내후년 2026년쯤으로 봤습니다. 근데 2025년 3분기로 봤다는 거는 결국 특허 만료가 28년, 29년쯤으로 봤을 때 오히려 SC 전환율 아니면 이 시장을 선점할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벌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알테오젠에 대한 그 기존의 28년도의 기대감이 더 빠르게 지금 올라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늘이나 최근에 이제 그 매도세는 굉장히 좀 과도하다라는 좀 측면이 좀 있는 상황이고, 아마 내일이나 또 모레쯤에 유진투자증권에서 또 컵데이가 열리는 만큼 결국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조금 이해도가 조금 필요한 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물론 이제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제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뭐 리가켄 바이오나 그 보로노이와 같은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는 거는 그만큼 올해 바이오 투심들이 조금 중장기간 조금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던 측면에서는 그만큼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펀더멘탈을 제외하고 조금 피로도가 있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뭐 매도세가 뭐 그런다고 해서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질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측면은 오히려 저 기회로 좀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뭐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 뭐 장기 금리 신년물이 4.5%까지 올라가니까 그에 대한 부담이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본업 가치로 올라왔다는 점을 주목을 하게 되면은 알테오젠이나 뭐 보로노이나 뭐 리가캠이나 아직까지는 주요 모멘텀이 많다는 점, JP모건 헬스케어 전후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 나올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고 뭐 보더라도 일단 가는 방향은 맞다. 네, 가는 방향은 맞고, 물론 지난주에도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추후에 모멘텀이 또 바뀐 게 두피젠트 SC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은 기존에 이제 사노피가 2020년도에 이제 계약을 했던 4조 7천짜리 기술 이전이 나왔었고,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사노피 이제 CEO도 키트루다 이제 SC가 이제 임상 끝나고 나서 그 데이터 결과가 아마 조만간 학회에서 숫자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숫자에 따라서 우리도 디피젠트 SC를 알테오젠과 이제 같이 임상을 시작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마일스톤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에 따라서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임상 3상이 된다.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게 기존에 있는 계약을 변경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독점 계약을 했던 거를 독점 계약으로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시장이 기대감이 좀 올라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볼게요. 퓨런티어 자율주행인데요. 뭐 이쪽은 이제 뭐 계속 하늘 열린 건가요?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은 이제 명확하게 봐야 될 거는, 만약에 테슬라가 자율 규제의 완화에 대한 수혜로 본격적으로 이제 FSD 시장이 열리게 된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퓨런티어가 수익성이 얼마나 커지냐 여부는 좀 중요한 걸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여러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있지만은, 물론 퓨런티어도 이제 액티브 얼라인 장비 같은 경우야 물론 직납을 하지는 않습니다. 테슬라에. 우리가 아마 작년쯤에 기억을 하실 건데 사이버트럭 계약 맺을 때 주요 이제
계약 맞은 주체 고객사가 어디입니까? 결국 삼성전기와 LG이노텍입니다. 물론 이제 피런티어도 이제 이런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이제 카메라 장비를 이제 검사 장비를 납품을 하고 향후에 테슬라가 이 시장이 열게 됐을 때 밸류를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 좀 테마주로 움직이는 모습이고 이제 추후에 결국에 자율주행 시장이 열리게 됐을 때 기대감은 이제 그때 가서 좀 확인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났을 때 그때 추세가 더 크다면 컸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장 마감 30초 전입니다. 지금 양대 시장은 플러스권, 마이너스권 희비 교차하면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시간 개인이 끌어갔던 속에서 그래도 기관이 거래소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장 참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슈도 많고 재료도 많았습니다. 기대도 많았습니다. 근데 기대만큼 반영시켜 주었던 쪽도 있었을 테지만 오히려 오늘은 실망 쪽이 더 강한 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스페이스 X 쪽 뉴스죠. 스타쉽 관련해서는 우주항공주가 오늘 또 셀온 뉴스로서 작용하는 흐름도 나타났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이 조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일부 올랐고 일부 내립니다. 특히나 좋은 뉴스가 있었음에도 내리는 종목도 있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방향성은 윗방향이 맞기 때문에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장 막판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었던 쪽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키이우 미국 대사관 쪽에서 직원들 다 보냈다라는 얘기와 함께 지금 상황이 심각하구나. 이에 따라서 밀가격이 또 치솟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과 같은 이쪽 곡물주까지 지금 움직이면서 장 마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마감가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빨간불 지켜냅니다. 10포인트 올라서면서 2,482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7% 내려가면서 682선에서 지금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장 막판에 낙폭을 또 크게 키웠는데 이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한 외신 속보가 전달이 됐을 시점이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사실상 오늘 시장에서 개인이 좀 끌다가 다시 막판에 빠르게 또 팔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은 한결같이 매도 우위로 일관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셔도 그렇죠. 지금 보시다시피 메이저 수급 주체들은 큰 물량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매도 우위로 일관한 모습 나타납니다. 시총 보면서요. 전반적인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55,300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이제 사실상 본업에서의 뭔가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한 삼성전자에 덧붙일 코멘트는 없어 보이는 지경으로서도 해석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플러스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참 급등한 것과는 이제는 다른 길을 걷는 건지 체크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LG 엔솔 그래도 플러스권을 지켜냈고요. 삼바도 여러 가지 연수주 누적 금액이 이제 5조를 돌파한 첫 역사상 이야기가 나오게 됐지만 2%대에 또 상승을 했죠. 그래도 그간의 하락폭을 멈추는 의미인지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일 것 같고요. KB금융이 시총 단계가 올라왔습니다. 이와 함께 신한지주도 플러스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야금야금 계속해서 제 갈 길 잘 가고 있네요.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알테오젠 6.78% 빠지면서 35만 500원입니다. 앞자리 4자였는데 어느덧 30대 중반까지 내려온 구간이죠.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플러스권 나타나고요. 클래시스가 4.65% 상승 마감합니다. 이외의 종목들은 다 개별적으로 움직였다. 그룹핑하기가 좀 어려운 오늘장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하진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 관망처럼 보여지게 하는 시장. 하지만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시장. 어떡할까요? 참 시장 자체가 이제 섹터별로 확실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샀다가 파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반등을 또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엔비디아 실적이 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기대감 반, 이제 좀 걱정 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 장비 이슈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상반되는 좀 모습을 일단 보여왔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작년 뭐 1분기 때부터 계속 그런 우려 속에서도 항상 엔비디아는 어닝 서프를 항상 계속 보여왔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매출액이 40억 달러씩 계속 향상되는 모습. 지금 이제 300달러 이제 지난 분기 때 매출이 나왔던 만큼, 물론 이번에 나온 거는 과연 허퍼 쪽에 대한 매출이 얼마만큼 많이 나올 거냐. 물론 이제 기존에 이제 오늘 이제 여러 이제 해외 외신 리포트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목표가 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보다 생각보다 이게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조금 부담이 되는 이제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블랙엘 이제 생산 관련된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도 내년 1분기를 지금보다 1.6배 이상 블랙엘 양산을 더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생산은 많이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항상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 그 건국관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더 많은 좀 반등을 조금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도 젠슨한 대표도 그 최근에 관련된 뭐 SC 2024에서도 얘기를 해왔지만은, 요거 블랙엘 양산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고 이미 해결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아마 내일 시장에서는 실적이 일단 플러스 좋아야 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고객사에 대한 확대, 그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우려를 꺾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일은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위주의 조금 수급이 조금 많이 갈 가능성,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바이오가 빠졌던 자금들이 반도체로 옮겨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는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략을 참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당장 내일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확인, 뭐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SK 하이닉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일 것 같아요.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방향성을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시장의 신호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HBM3E 뭐 8단 반도체 뭐 들어간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는 거의 10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16단까지 빠르게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고, 아마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 중에서 테슬라가 결국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HBM4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일단 샘플을 이제 요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샘플을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이냐. 사실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일단 수율 좋으니까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테슬라 쪽에 대한 고객사 확대로 수익이 더 좋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은, 오늘 막상 뚜껑을 열어봤지만은 아직은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글쎄요, 아직까지는 쉽지는 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4분기 이익 전망치가 HBM은 항상 견조한데, 그러니까 레거시 쪽에 아직까지는 디램 가격이 반등을 크게 못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3분기 때 나왔던 실적 전망치에 대한 부분은 아직 부진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결국에 내일 만약에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빨로 분위기는 충분히 좀 달라질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는 원래 얼음땡 모드다. 그간은 이렇게 동결처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종목을 봐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원픽주 들어볼 시간입니다. 과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 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입니다. 뭐 바이오로 얘기하기 좀 그렇고, 이제 바이오 이제 의료기기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내시경에 그 우리 대장 내시경을 하거나 내시경용에 쓰이는 지혈제 만드는 회사고, 흔히 말하는 렉스 파우더라는 이제 완제품을 이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렉스 파우더가 물론 이 회사의 매출이 뭐 100억대이기 때문에 뭐 매출 비중이 80%라 하더라도 아직은 많이 나오진 않고는 있지만은, 여기 우리가 기존에 이제 지혈제를 쓰는 게 클립형을 씁니다. 이제 특히 클립형으로 이게 찝어가지고 이제 지혈을 하는 건데, 당사에서 만드는 거는 이제 파우더를 뿌려가지고 그 파우더가 자연스럽게 지혈되는 이제 효과를 보는 건데, 지금 이제 FDA 승인 신청을 일단 9월쯤에 했고요. 이제 신약 대비해서 이제 이 완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FDA 심사 기간이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의 비중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회사의 지금 글로벌 판권은 이제 글로벌 의료기기 1위 업체인 메드트로닉이 이제 글로벌 판권 계약을 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을 제외하고 유럽과 북미 쪽 매출 비중이 90%이기 때문에 메드트로닉이 모든 영업 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다 이제 지원을 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부담은 없는 측면이기
인다라고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FDA 승인 이후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한 4배율 정도의 매출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 반등에 대한 부담보다는 결국에는 내년에 성장과 흑자 전환하고 내후년에 표준 치료제가 등재가 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에 대한 흐름이 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갔네요. 네. 오늘 종목, 예,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근데 앞으로 이제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도 흐름이 좋으니까요. 추가적으로 흐름 살펴봤고, 그러면 사실 어디까지 더 열어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길게 보는 거고 이 길게요? 종목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금 지금 여의도에서 이제 기간 NDR이 지금 네.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여러 리포트들이 나왔고 그만큼 시장에 좀 관심이 가지고 있는 측면이고 이거를 이제 유통해주는 회사가 세계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그 1위 업체가 여러 병원들에게 우리 이거 써보라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충분한 저는 가격대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제 5만 원을 보겠지만은 만약에 FDA 승인되고 표준 치료제 이제 등재 뭐 2026년 되면은 충분히 그 가격대가 400 가게 된다. 그럼 밸류는 6만 원, 7만 원도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네. 때는 그 정도 부분까지는 지금 고려 중이다. 알겠습니다. 추가 전략 받아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예쁘게 가요? 네, 참 내년 2월까지 이제 그 인적 분할 이제 그 시작 네. 전반적인 인적 분할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자금에 대한 부담이 이제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되고 이제 SMR 쪽에 대한 수주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이제 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체코 두쿠바니도 3월쯤은 최종 계약이 되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지금 트럼프 당선인도 이 원전에 관련해서 계속 네.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사실 뭐 전반적인 전 세계적으로 그런 원전 관련 매크로 이슈나 이런 이슈들은 사실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하나씩 해소가 되고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와 X 에너지와의 본격적인 전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추가적인 상승은 계속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어지러웠던 시장이었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잘 세워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